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끝났습니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어젯밤 극적으로 타결됐기 때문인데요. 시내버스는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임금 협상을 두고 교섭에 나선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어젯밤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지난 12일 1차 협상이 불발돼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입니다. 노조는 이틀간 이어진 파업을 철회하고 오늘 첫 차부터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서 서울 시민이 그동안에 고통을 겪었던 것은 진심으로 서울 시민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2차 협상에 돌입한 노사는 당초 밤 9시로 예고했던 마감 시한을 넘겨 자정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틀간 총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극에 달하자 노사 모두 부담이 커지면서 입장차를 좁힌 겁니다. 지금이라도 잘 합의가 마무리돼서 추운 겨울에 또 시민들 불편한 일이 없어진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임금 인상률이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과 지하철 노동자 임금 인상폭과 같은 기본급 3% 인상 입장을 고수했지만 사측은 무리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양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임금 2.9% 인상에 합의했고 조합원 정년도 현재 만 63세에서 2027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부분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모두 정상화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며 대중교통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출근길 교통대란은 끝이 났지만 노사가 추후 재논의하기로 한 쟁점들이 남아있어 불씨는 여전합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 관련 자료를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하고도 정작 확보하지는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늑장 수사에 이어 부실 수사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김병기 의원 자택에 들이닥쳤습니다. 김 의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6곳에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3천만 원 소수 입증할 만한 자료 있으셨나요? 압수수색 대상은 김 의원 부부와 측근인 이지, 동작구의회 부의장 등 3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이 들고 간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습니다.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와 관련한 자료만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MBC 취재 결과 경찰은 이지희 부의장 사무실 컴퓨터에서 숭실대 관련 파일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병기 의원 관련 자료를 선별하던 중 숭실대 입학 컨설팅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이 부의장이 김 의원 지시로 숭실대에 적어도 2차례 찾아갔다고 김 의원 전 보좌진들은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의원의 또 다른 의혹과 관련한 증거가 눈앞에 나왔는데도 경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영장이 없는 내용이어서 확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 압수할 필요를 당장 느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 부의장 측이 변호인과 상의해보고 제출하겠다고 말해 확보를 미뤘다고 했습니다. 이지희 부의장실에는 노트북도 태블릿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숭실대 관련 자료 역시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늑장 수사에 이어 부실 수사라는 지적까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김 의원 부부와 이 부의장 등 5명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시의원을 오늘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또다시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 설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과 회담을 마친 덴마크와 그린란드 측은 미국과의 병합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영 특파원입니다. 그린란드와 나토 동맹국들을 초긴장 속에 몰아넣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부터 SNS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며 골든돔에도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그렇게 할 거라고 적었습니다.
골든돔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5월 공개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이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수백 개 이상의 방어와 공격용 인공위성을 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선 덴마크가 당장 그들, 즉 중국과 러시아를 그린란드에서 빼내라고 말하라며 두 개의 개 썰매로는 안 된다. 오직 미국만이 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들어가 방어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부가 되느니 덴마크의 남는 편을 택할 것이라고 한 그린란드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시한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That's their problem. That's their problem. I disagree with them. I don't know who he is. Don't know anything about him. But that's going to be a big problem for him. 이런 가운데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외교장관들은 백악관에서 벤스 부통령이 주재하는 3자 회동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회동 후 덴마크와 그린란드 외교장관은 건설적 논의를 했다면서도 미국의 요구는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Ideas that would not respect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Kingdom of Denmark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Greenlandic people are, of course, totally unacceptable. That doesn't mean that we want to be owned by the United States. 회동 몇 시간 전 덴마크는 그린란드 일대에 주둔 병력을 증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역시 덴마크의 요청을 받고 병력을 파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 때문에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논리를 깨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당장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언론에선 그린란드 매입가가 약 7천억 달러, 1027조 원이 될 거라는 자극적인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 양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망자가 최대 2만 명에 달한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반정부 시위가 1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시민사회는 분열과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총성 속에서도 구호를 멈추지 않는 반정부 시위대. 이에 맞서 현 이란 정권을 옹호하며 성조기를 불태우는 반미 시위대가 등장했습니다. 그 사이 인명피해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이란 인권은 지금까지 최소 3,42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집계 734명보다 약 5배 급증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시위 관련 사망자가 최대 2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검찰이 반정부 시위대를 이슬람을 부정하는 알라의 적으로 규정한 가운데 사법부 수장은 당국에 체포된 반정부 시위대를 신속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서는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됩니다. این افرادی که واقعا آدم سر بریدن، آدم سوزوندن، به آتیش کشیدن. خب ما اگر می‌خوایم کاری رو بکنیم سریع باید بکنیم. یک به موقع انجام بدیم. 이란 당국이 이슬람 원리주의에 기대 졸속으로 극형을 집행할 경우 미국은 이를 군사 개입의 명분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Keep protesting. Take over your institution. Save their names because they'll pay a very big price. 이런 가운데 미군의 중동 최대 기지인 카타르의 아루데이드 공군기지 병력의 일부 철수가 권고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군사적 부담 속에서도 작전 개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